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부유한 부동산 재벌 남성이 살해됐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25세 여성. 이 여성의 목격자 진술을 듣고 있자니까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말투도 영 어색한데요. 그러다가 그녀가 사건 현장에서 몰래 총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요거 완전 빼박인데요. 추측하기도 너무나 명백하고 심지어 다른 용의자를 고를 필요도 없을 사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오늘은 살인 미스터리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마무리되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스터리 소설이지만 여느 작품들처럼 피가 뚝뚝뚝뚝 떨어진다든가 하는 장면은 쏙 빠졌고요. 대신에 그 자리에 인간의 행동, 관계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어서 사회 문제까지 터치해주는 작품, 소설 레이드입니다. 2023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마시멜로, 저자는 니타 프로스, 페이지 수는 424페이지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몰리 그레이, 리전시 그랜드 호텔이라는 대형 호텔에서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메이드인데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말투도 이상하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엉뚱한 대답이나 늘어놓고, 이걸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비슷한 인물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느낌입니다. 몰리는 지금 매우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관계에 대한 피곤함 이런 거 없이 담당 객실만 말끔하게 치우면 끝. 게다가 이 정리에 광적으로 몰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도 아주 잘합니다. 스스로 정한 삶의 패턴에서 즐거움을 만끽한다? 몰리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오직 할머니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날 행동만 봐도 그녀의 성격이 잘 나타납니다. 보통은 슬퍼하면서 회사를 하루 정도 쉴만도 한데요. 멀쩡하게 출근을 했거든요. 출근해서 한다는 말이 죽은 사람은 할머니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내 일을 계속하러 왔습니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물론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일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녀만의 성격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몰리 주변에는 어두운 의도를 가진 이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용해 먹는 인간들. 사귀던 남친이라는 놈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하고 몰리가 재산을 모아놓은 걸 갖고 튀어버렸고요. 직장에서도 일거리만 떠넘기고 따돌리고 가로채는 일 이런 거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몰리는 신경 안 써요. 그러다가 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객실 문을 열었다가 시신을 발견한 건데요. 사망한 인물의 이름은 찰스 블랙. 호텔의 단골 손님으로 부동산 재벌입니다. 그런 사람이 호텔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으니까 당연히 시끌벅적하겠죠. 몰리는 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을 했는데요. 진술을 들은 경찰관은 띵합니다. 뭐야,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지금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찰스 블랙의 아내인 지젤입니다. 찰스 블랙의 두 번째 아내로 나이차도 꽤 나는데요. 그런 그녀가 찰스가 사망했던 그 객실에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당한 건데요. 당연히 몰리도 현장에서 지젤을 봤어요. 그렇지만 목격자 진술에서는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감춰주려고? 아니에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지젤인데다가 그녀가 남편의 폭력으로 힘들어한다 이런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해서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말을 안 한 거지 거짓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지젤이 뜬금없이 몰리의 집 앞에 나타납니다.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경찰서에서 무슨 얘기했어? 뭐라고 말하든 이런 거를 묻더니만 몰리한테 스위트룸에 들어가서 물건 좀 꺼내다 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요. 몰리는 궁금합니다. 아니, 너님은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았나요? 지젤은 얼추 둘러대고 넘어가 버렸는데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녀가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물건이 바로 총이라는 사실. 그 부탁을 들어주느라 총을 가지고 나왔다가 인트로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몰리가 용의자로 지목되어 체포돼 버린 거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요. 그 총을 경찰이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지젤이 덫을 놓은 걸까요? 글쎄요. 의심 가는 인물은 지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몰리 주변에는 어두운 의도를 가진 이들로 가득하다고요. 그 중에는 몰리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 인간도 있었는데요. 같은 호텔에 바텐더로 일하고 있는 로든이라는 놈입니다. 얘 상태 많이 안 좋아요. 이상한 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막 약도 팔고 막 그러는 놈이거든요. 그런데도 몰리는 이 남자가 좋답니다. 그래서 총 얘기도 이미 다 털어놨다 이거예요. 난감하죠. 하지만 모두가 어두운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으니 돌아가신 할머니와 인연이 있었고
지금은 호텔의 도어맨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프레스턴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인데요. 몰리를 거의 친손녀처럼 아껴주고 그녀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몰리가 감옥에 가자 자신의 딸인 변호사 샬럿을 앞세워서 그녀를 돕게 되는데요. 이제 변호사 샬럿과 주인공 몰리, 도어맨 프레스턴,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까지 뭉쳐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도입부. 진범은 누굴까요? 친절했던 지젤은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이 로든이라는 놈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증은 책의 맨 마지막까지 읽어야만 나온다는 사실. 열쇠는 호텔에 있거든요. 여기 표지에도 호텔이 열쇠 구멍으로 그려져 있죠. 제가 여러분께 이 작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추리소설로서만이 아닙니다. 추리가 담겨있는 재미와 차별과 편견이라는 사회 문제를 잘 버무려 놓은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치밀한 장치로 가득한 추리소설을 찾고 계시는 분께는 어울리지 않을 작품입니다. 추천하지 않을게요. 반면에 매우 독창적인 캐릭터를 앞세워서 재미와 감동을 함께 전한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예로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몰리가 어떤 인물인지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증후군이 있다던가 이런 거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르지 않다. 저자는 이 작품을 철저히 주인공 몰리의 관점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읽는 동안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건 분명히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이라 불리는 것들과 다른 노선을 타는 느낌을 전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차별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바라봅니다. 틀림, 다름, 이런 이유를 들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차별과 편견의 합리성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다수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이용당하기까지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몰리는 매우 고립되어 있고 순진한 냄새를 풀풀 풍긴다 라는 다수의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몰리 스스로는 고립됐다, 괴롭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그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을 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대단한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몰리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의 최선이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처세와 보편적인 행동을 익히는 것, 이것을 살아남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볼 기회가 생길 겁니다. 억지로 어울리고 억지로 솔직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울릴 일이 생기고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것. 몰리 주변에 진심을 쏟아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몰리는 어떠한 처세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주인공 몰리라는 캐릭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자가 작품을 통해서 약간의 도덕적 좌절을 느끼게 하는 것, 제가 이 작품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재미와 더불어서 사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이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소설 메이드 리뷰였습니다. 이 작품 곧 영화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된 배우가 플로렌스 퓨라고 하는데요. MCU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의 동생격인 옐레나 벨로바 역할로 등장하고 있죠. 극장용도 좋겠고 OTT용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함께 기대해 보시기로 해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